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명한 제갈량의 출사표를 시작합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하기 위해서, 북벌이라는 건 이제 위나라를 얘기하죠. 조씨의 위나라요. 북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출병시키기 위한 그 상소문입니다. 출사표. 보통 전출사표, 후출사표 그러는데 후출사표는 진짜 제갈량이 썼는지 좀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출사표 하면 그냥 전출사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전출사표를 그냥 출사표라고 보통 그럽니다. 요거 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중국 역대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중국을 보통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 하은주. 근데 이제 주나라를 보통 이제 서주, 동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주가 뭐냐 하면은 여기 적혀 있어요. 서주가 BC 771년 서북 쪽에 있는 교寧족이라고, 교寧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그 천자였던 유왕이 죽어요. 살해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아들 평왕이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전 때까지는 호경이라는 데가 서울이었는데 동쪽 나급으로 옮겨요. 나급. 호경에서요.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요. 여기 나급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동주라고 그래요. 그때서부터 동주. 근데 동주 시대를 또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BC 403년에 진나라가 그 세 가문의 그 유력한 세 가문에 의해서 나눠져요. 세 나라로 쪼개져요. 각자 자기네들이 나라 전체 진나라를 나눠 가져요. 그게 이제 한위조인데, 한위조. 403년에 한위조로 나눠진 다음부터는 춘추시대라, 전국시대라고 그럽니다. 나눠지기 전에는 춘추시대라고 그러고, 나눠진 후 403년 이후는 이제 그리고 나서 주나라가 망할 때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전국시대.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는 동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무왕에 의해서 설립이 된 1056년에 BC 1056년에 설립이 됐다 그러죠. 보통 이게 쭉 오다가 771년에 동천을 한 후부터는 동주시대,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서주시대 이렇게 되는데 다시 동주시대는 전국시대와 춘추시대로 나누는데 전국시대는 BC 403년 진나라가 3분되기 이전을 전국시대, 이후를 3분되기 이전을 춘추시대, 3분된 이후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전국시대. 그래서 춘추, 전국 이렇게 나눠요. 403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쭉 오다가 이때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은 칠웅이라 그래가지고 칠웅 7개 큰 제국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나라는 천자국 주나라는 더 이상 유명무실해져요. 세력이 없어져가지고 제국들이 전국에서
전국 땅을 차지해 가지고는 칠웅 7개 나라가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요. 그거를 칠웅, 그래서 칠웅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 대표적인 나라가 서쪽에 있는 진나라, 동쪽에 있는 제나라, 남쪽에 있는 초나라, 북쪽에 있는 연나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한이죠. 원래 진나라였던 한이죠. 이렇게 7나라가 이제 서로 다투는 거를 칠웅의 전국시대라 그래요. 칠웅의 전국시대. 게다가 그 중에서 이제 진나라가 제일 강해서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진나라가 하나씩 이제 나머지 나라들을 멸망시켜요. 마지막에 제나라, 제손왕의 제나라, 제손왕의 후대. 제손왕 시절에는 제나라가 전시거든요. 전시에 대나라를 멸망시켜요. 그 멸망시키는 것이 BC 221년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언제 하느냐면 BC 221년이에요. 이때 누가 통일시켰느냐면 진시황이 통일을 시켜요. 전국을 통일시킨 다음에 진시황이 스스로 이제 시황이라 해서 처음에 황제로 이제 나서요. 그걸 이제 그래서 진나라 시황이다. 처음에 황제가 됐다 해서 시황. 그다음에 어느 나라 진나라의 첫 황제 전국에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바로 망해요. 좀 있다가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진시황이 워낙 가혹한 정치를 하니까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바로 그냥 얼마 있다 망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지방 활거하는 사람들, 나선 사람 중에 들고 일어난 반란 세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방, 한나라를 세운 유방, 그 다음에 남쪽 지방 초땅에서 일어난 항우와 유방이 이제 쟁패를 하죠. 항우와 유방이요. 항우는 우자가 이거 제가 갑자기 항우 우자는 요거 제가 자세히 확실치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게다가 결국은 유방이 이겨서 전국 통일을 하는 거죠. 이 유방의 유씨가 이제 한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진나라가 전국 통일을 한 것이 BC 221년인데 206년에 망해요. 불과 15년, 16년 뭐 이 정도 있다가 망해요. 그래서 유방에 의해서 망했죠. 그래서 한나라가 222년에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한 210년 후에 AD 8년에 그 외척인 왕망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외척인 왕망이 세운 나라가 신나라예요. 왕망. 이게 망자입니다. 풀망자죠, 풀. 근데 왕망도 한 15년 정도밖에 개혁 정치하고 뭐에다 인심을 잃고 그래가지고 15년 있다가 후한을 처음 세운 황제가 유수지요, 유수. 먼 선대가 황족이었었습니다. 유수. 이 사람이 이분이 초대
후한의 저기 초대 황제요, 광무제. 광무제. 초대 황제 광무제가 이제 다시 패권을 잡아가지고 200 AD 25년부터 220년까지 한 200년 정도가 후한이 계속돼요. 후한은 누구한테 망했냐? 이제 요 220년 요 때가 삼국시대예요. 삼국지 많이들 읽어보셨잖아요. 그 연속국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후한이 조조가 저기 실적으로 다 통치를 하다가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의해서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한테서 양위를 받는 식으로 해서 조조의 아들 조비가 천자가 돼요. 그게 이제 위나라인 셈이에요. 삼국이 지금 이제 제갈량이 지금 그 출사표를 내서 북벌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북벌을 누구냐 하면 누구를 치는 거냐면 위나라 조씨를 치는 거예요. 220년에 위나라 조씨 조비가 후한을 무너뜨리고 말하자면 황제가 돼서 자기가 이제 황제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비가 이제 그 사천 땅에서 입주를 가지고 있던 사천 땅이었었잖아요. 사천 땅에서 자기도 그럼 왕이 천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촉한을 세워요. 그게 221년 그 다음에 220년에 이제 한나라가 망하고 조씨가 들어서서 위나라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유비가 황제 저거를 칭호를 안 칭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유씨의 대를 한나라 유씨를 이어받는다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황제로 저거가 돼요. 등극을 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양자강 하구 지역 그 일대 남쪽 지역 다 차지하고 있던 오나라의 손권이 자기도 황제가 되겠다고 황제로 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위나라, 오나라, 촉한 이렇게 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촉한은 221년에 유비가 황제가 되고 나서 263년 한 40년 후쯤 해가지고 제갈량이 223년에 죽거든요. 123 AD 234 외우기도 좋아요. 이거는 제갈량이 죽은 오장원에서 죽잖아요. 그 진중에서 전쟁터에서 그게 234년인데 제갈량이 죽고 나서 한 30년 후쯤에서 유선이 이제 항복을 해요. 결국 견디질 못하고 위나라에. 그리고 위나라는 좀 있다가 조씨가 한 40년 정도 있다가 바로 사마씨한테 사마씨한테 망해요. 그래가지고 사마씨가 세운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가 진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나라를 정벌 해가지고 오나라를 멸망시켜요. 이미 이제 촉한은 멸망이 됐고요. 오나라 멸망되니까 이제 진나라 사마씨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갈량이
이 삼국지대가 이제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북벌을 해서 중원을 차지해서 선대 한나라 때의 영토를 다시 다 차지해서 북벌을 해서 다 차지하겠다. 차지해서 이제 원대 복귀하겠다. 그런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사표를 내는 건데, 사실은 이때 저기 제갈량도 알고 있어요. 지금 촉한이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땅 해봐야 익주를 안 해가지고 사천성 한 구턴이거든요. 그리고 위나라의 조씨가 가지고 있는 위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중원, 황하유역 중원과 북방, 양자강 조금 위서부터는 다 저기 위씨 조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는 양자강 남쪽과 양자강 중류쯤에서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 오나라도 땅이 엄청 커요. 위나라 땅도 엄청 크고, 이 위나라가 이제 이 저 촉한이 한 10% 전국의 10%, 천하의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위나라가 한 60%, 오나라가 한 30% 땅으로 치면요. 그렇게 들게, 그러니까 촉한은 10%도 안 돼요, 사실상. 전국으로 차지만. 그 10%도 안 되는 땅을 나머지를 다 차지할 수는 없죠. 힘들죠, 사실상. 인구도 엄청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북벌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출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렵다는 걸 알고 이제 군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자. 자. 그래서 자, 이제 본문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본문 하기 전에 출사표라는 거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유명한 글이죠. 네. 제갈량에 대해서도 뭐 좀 아시고, 자, 특별히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제 창업 미반이 중도 붕조, 이게 붕조입니다. 붕조. 보통 천자가 죽는 거를 붕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지우가 죽는 걸 흉이라고 그러죠. 이걸 흉. 이 지우가 죽는 건 흉이라고. 금천하 삼분 익주 피폐. 익주 땅밖에 사천성밖에 못 갖고 있거든요. 서쪽에 한쪽 구석탱이에 있는 거예요. 구석에. 차성 위급 존망지 취한이다. 연이나 시위지신 불해 원해. 불해 해 게으르다는 뜻이죠. 해. 이 마음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충지지사 망신 어외자 개 추선제지 수우 욕보지 폐하야니다. 폐하요 폐합니다. 자,
중국은 뭐 길어봐야 뭐 한 300년, 200년, 300년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거 보면은 중국은 자주 왕조가 바뀌었어요. 네. 워낙 땅이 커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길죠 좀. 선제 창업, 선제는요 유비를 얘기해 유비. 유비가 이제 백제성에서 죽었는데요. 그 형주 양자강 중류 쪽에 있는 형주를 이제 적벽대전에서 이제 저기 유비가 오나라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조조를 물리쳤죠 적벽에서.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사이가 벌어져요 오나라하고. 네. 그래서 오나라하고 형주 중간에 있는 형주를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싸움에서 크게 져요. 그래가지고 쫓겨서 백제성이라는 데서 죽어요. 백제성이 양자강 중류 위에 그 삼엽이라는데 유명한 삼엽. 지금 삼엽댐이 있죠? 삼엽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선제가 그 유비 이제 여기 선제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선제가 창업을 해서 선제가 주어 창이 타동사 업이 목적어 천재 창업이면 이게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선제 창업을 했더니 이제 그 촉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거죠. 그래서 미반에 그러나 이 미반 여기 성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창업을 해서 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반 성 이 중도의 궁조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궁이나 조나 같이 다 이게 서술어에 서술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중도에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중도에 그 때를 나타내니까 중도라는 게 사실은 명사인데 여기서는 중도에 이런 뜻이니까 중도 지시 요게 줄어서 중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도에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지금 천하가 3분이 돼 있죠. 위오 촉한으로 3분이 돼 있는데 익주 촉한이 차지하고 있는 게 땅이 익주 한 무통이 아니에요. 사천성 지금으로 사천성 거기 사천성의 성도가 저기 성도죠. 성도가 한문으로 성도 익주는 피폐되어 있다는 얘기는 피폐하다고 요즘 쓰지요. 요즘도 뭐랄까 고뇌져 가지고 좀 세력이 약화된 거, 세력이 많이 약화된 거, 그걸 피폐하다고 그러죠. 피폐하니 이것은 차하면 여기 위자가 빠졌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뭐다 해서 차 진실로 위급 존망지 추야라. 추가 이게 시하고 똑같아요. 시. 존망과 그래서 여자가 빠졌습니다. 존망과 위급하고 사느냐 망하느냐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하는 중요한 때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차위 xx 야라 이렇게 해서 있죠. 이 형식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뭐다 이렇게. 이것은 진실로 네. 위급하고 사느냐 죽느냐는 이러한 중요한 때이다 이렇게. 여기 요거 몇 자가 들어간다고 본다 그랬어. 여기 저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 6번에요. 네. 연이나 하면 그러나죠. 그러나 시위지신, 네. 시위지신이라는 거는 해원에 안에서 네. 시위지신 하면은 그 성도에서 그러니까 그 국도 왕성이 있는 국도죠. 국도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을 시위지신하고 볼 수가 있죠. 시위지신이 안에서 불해 게으르지 않고 시위지신을 책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모시는 신하들은 안에서 모시는 신하들이라 했는데 결국은 저기 왕성에서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시위. 네. 시위한다 그러잖아요. 모신다고. 시위. 요 호위하는 거고 시. 옆에서 저기 시중 든다. 시위한다. 네. 시위지신은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지지사, 충성스러운 의지가 있는 사는 외에 밖에서는 이거는 저기 국경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왕성 밖 그러니까 주로 국경지역. 네. 그래서 여기 사는 군사를 얘기하겠어요. 충성스러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군사는 밖에서 망신 몸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저기 근무하고 충성을 다한다 그런 게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위지신은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은 밖에서 몸을 돌보지 않는 것, 예, 이 자. 그래서 자가 이게 전체를 거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위에서 여기까지. 네. 이러한 것은 뭐뭐다 해서 여기 야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패턴은 뭐냐면 A 자 B하라 이거예요. A라는 것은 B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적에 개가 잘 나와요. 이런 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말하자면 뭐라는 것은 이겁니다. 개에 대해서 7번의 주가 나와 있습니다. 7번의 주. 이것은 개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해 아래 보는데 같은 뜻이 있는데 일부 독해정보 베이스캠프 제1편 독해문법편 5장 허사 18번의 개가 허사편에 개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요러한 그 용례가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래서 주 7번에 저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시위지신이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러운 군대는 바깥에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뭐 굳이 영어를 쓰자면 디스 이것은 뭐뭐다 이런 뜻이에요. 선제지 수운 선제 여기에 선제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선제 그러니까 유비 돌아가신 선제의 특별한 수가 특별한입니다. 특별한 대적. 그러니까 선제가 이렇게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군사들이나 신하들한테 잘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 이거예요. 그 선제의 그 특별한 대적의 요것은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니까 요거는 어부의 뜻이 되겠습니다. 선제의 특별한 대적 대우를
헤아려서, 추념해서, 추모해서, 네, 생각하다, 헤아리다,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다, 사모하다 그런 뜻이 있죠. 이게 추가. 네, 이것은 선제의 특별한 대우를 신념해서 그래서 보답하고자 하는 폐하에게, 폐하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거는 후주 유선을 얘기하죠. 유선. 선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거는 자, 갑자기요. 유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자가 네. 그러니까 폐하에게 그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특별한 대접, 선주의 특별한 대접. 요거가 지혜예요. 특별한 대접을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선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유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